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서입니다. 스카이에듀 격수학팀이 진명여고 학생들을 위하여 직접 제작한 빨간 책 학교 앞에서 나눠드렸는데 받아보셨습니까? 그 빨간 책 맨 뒤쪽 부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확률과 통계 파트에 관련된 이번 시험의 직전 대비 모의고사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 20문항에 관련된 해설 강의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뒷부분에 보시면 시크릿 문항 5문항이 있는데 그 시크릿 문항 5문항은 약속드린 라이브 시간 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 모양의 탁자에 같은 모양의 의자가 7개가 놓여 있다. 이랬습니다. 그림 자체는 지금 반원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 봤더니 이 의자에 7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는 이랬네요. 단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이 1번 문항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이래요.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한테 원순열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순열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반원은 돌려서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이 7개의 자리는 반드시 다 구별이 가는 상황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걸 준 거야? 함정을 파놓은 거야. 이게 원순열처럼 보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파악을 해야 돼요. 반원의 경우에는 돌려서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없으니 그냥 7명을 7자리에 배치하는 값이 돼요. 즉 7명을 7자리에 배치를 하니까 그냥 7팩이죠. 7팩을 계산해 보시면 물론 지금 이 계산 과정이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쩌겠어요. 문제가 나왔고 나는 답을 맞춰야 돼? 그럼 계산해야지. 6에 얘 20이죠? 얼마요? 120. 120에 720이네요. 720이랑 7을 곱하면 5040인가요? 가봅시다. 답은 4번이 되는 문항입니다. 지우고 2번 문항으로 가봅시다. 2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 라고 했어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이랬네요. 그림을 잠깐 가보면 A에서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총 방법의 최단 거리의 방법의 수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6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네요. 자, 호수를 제대로 그려야 됩니다. 제대로 그려봅시다. 호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생겨먹은 이런 호수네요. 호수를 제대로 그렸어요. 정확한 격자점을 지나게 한번 싹 지워봅시다. 이런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A에서 B로 간답니다. A에서 B로 간대요. 그럼 우선 A 쪽에서 B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한 길은 지나야 되는 게 바로 보이네요. 어디요? 여긴 지나야 돼요. 즉 A에서 이 점까지는 왔다가 이 점에서 한 가지 길을 타고 쭉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최단거리가 되겠네요. 우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올 때 우리가 톨게이트를 만약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못 오게 막는다 그러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설정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지금 상태에선 얘하고 얘를 막아보자고. 이렇게 얘하고 얘를 막아보면 이쪽에서 오는 모든 애들 다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B로 가는 방향을 다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점은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고. 4개의 점으로. 그래서 얘를 P, Q, 뭐 얘를 R, S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A에서 P로 가요. A에서 P로 갑니다. 2개 오고 6개. 위로 가는 게 6개죠. 즉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계산이니까 8팩을 6팩, 2팩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8, 7에 2, 1이니까 28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P에서 Q로 넘어가요. 얼마죠? 한 가지 방법이 있네. 그 다음 Q에서 R로 가봅시다. Q에서 R로 가면 한 칸 오고 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 즉 5팩을 4팩, 1팩이니까 얘는 5가지 방법이 돼요. 그런데 Q에서 R로 와서
B로 간다 그러는 건 여기에 뒤에 B로 넘어가게 되면 R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다시 한 가지에서 두 가지죠. 즉 3팩, 2팩, 1팩이니까 얘네 둘은 곱해주게 되겠죠. Q에서 R로 오고 그리고 R에서 B로 간다. 그래서 그리고 조건이니까 얘는 세 가지예요. 몇 가지? 얘는 15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 이제 가봅시다. Q에서 S를 거쳐서 B로 간다라고 해봅시다. Q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면 Q에서 S로 가는 경우에는 2개, 3개네. 5팩, 2팩, 3팩이에요. 5, 4, 4에다 2를 나누니까 10가지가 나올 거고 동그라미를 좀 칩시다. 지금 너무 두서없이 판사하고 있는데 자 얘가 10가지죠. 그 다음 S에서 B로 가는 경우 S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최단 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즉 이 5 곱하기 3을 해서 15가지를 잡았고 우리가 그 다음 QSB로 가는 게 10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자 보세요. A에서 P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에서 Q로 가요. 그러니 얘하고 얘는 곱해줘야 돼요. 28 곱하기 1이야. 즉 28이야. 우선 A, P, Q까지는 28가지의 경우로 간 거예요. 그런데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조건이. 또는 조건이죠. 그러니 얘네들은 합배 공식에 의해서 합친 다음에 곱해줘야죠. Q를 지난 다음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5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28 곱하기 25 하시면 답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140에 56이니까 여러분들 700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는 문항이에요. 자,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문항이고 이번 시험 범위가 누적 범위다 보니까 지금 문항을 넣어놨는데 문제를 쉬운 걸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면 누적 범위 시험에서는 이미 중간고사에서 친 파트에서 어려운 문항을 묻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번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쉬운 문항으로 넣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3번 문항입니다. 집합 x가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집합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간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이 3개나 주어졌어요. 자, 한번 봅시다. f1, f8의 곱이 8이래요. 자, 첫 번째 가조건부터 써보면 f1 곱하기 f8이 8이래요. 그럼 F1과 F8이 가서 꽂힐 수 있는 애들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1, 2, 3, 4, 5, 6, 7, 8밖에 없을 텐데 얘는 1, 8 아니면 2, 4 아니면 4, 2 아니면 8,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나로 한번 가봅시다. 나 조건은 지금 F1이 F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F3보다도 작거나 같고 그 다음 F4보다도 작거나 같고 F5보다도 작거나 같고 그 다음 5보다는 작다 이랬어요.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 게 지금 나 조건이에요. 그리고 다 조건 가봅시다. 3에 F6에 F7에 F8이에요. 자, 이 조건에서 F1과 F8의 값을 여러분들은 확정 지을 수 있어요. F1과 F8의 값을. 저 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아니 어떻게 확정을 짓나요? 확정을 지을 수가 있지. 어디서? 여기서. 우선 3보다 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4야. 그 다음 또 얘가 최소값이어도 얘가 5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 그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야. 그러면 F8이라는 애는 최소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F8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서 1보다 1하고 F1과의 곱에서 8이라는 값이 등장하는 건 얘밖에 없어. 6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8밖에 없죠. 그래서 F1과 F8의 값이 다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나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F1과 F8의 값은 1, 8이라고 쓰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조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중복조합 문항이네요.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개네요. 계산 어떻게 하죠? 4H 4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3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수가 4, 5, 6, 7인데
이 4개의 숫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배열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4C라고 하죠. 왜?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건 뭐 많이 보던 거고. 이거 왜 그래? 4, 5, 6, 7 중에 2개를 그냥 선택하는 거야. 만약에 4, 6을 선택했어. 내가 4, 6을 선택했다고? 그럼 F6이 반드시 뭐 갖는 거야? 4 갖는 거야. 그리고 F7이 6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작은 애한테 작은 거 주고 큰 놈한테 큰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C1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계산까지 해보면 얘가 7C4고 곱하기 4C이니까 7, 6, 5, 3, 2, 1 지워지네요. 그래서 얘는 35고 우선 곱하기 4, 3에 2, 1이네요. 6이죠? 그래서 210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걸 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F2와 F3과 F4의 값들이 각각의 값을 가질 때마다 F6과 F7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동시에 진행이 되지. 동시에 얘가 가는 때마다 얘가 갈 수 있는 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얘네들이 각각 이게 갈 때 이게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러니 이건 곱의 법칙으로 곱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3번 문항입니다.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문항입니다.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9의 51제곱을 2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이항 정리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9의 51제곱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0-1의 51제곱이다. 항을 2개로 생각하는 거야. 이항 정리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10-1의 51제곱이라고 쓰면 우리는 이항 정리에 의해서 10-1의 51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51C 51에 10의 51제곱에 마이너스 1의 빵제곱 더하기 51C 50에 10의 50제곱에 마이너스 1의 1제곱 쭉쭉쭉 가겠죠? 그 다음 51C 2에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49제곱 그 다음 더하기 얼마? 51C 1에 10의 1제곱에 마이너스 1의 50제곱 다음 더하기 51C 제로에 10의 빵제곱에 마이너스 1의 51제곱 길게 썼습니다.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쫙 썼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물은 게 뭐냐면 2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래. 나머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썼을까? 자, 여기서 이렇게 쫙 썼더니 얘는 10의 51제곱이고 얘는 10의 50제곱이고 얘는 10의 제곱이야. 그럼 100이지 이미? 그럼 25로 나누면 이 앞부분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앞부분은. 다 나머지가 빵이란 소리야. 아, 이 앞부분까지는 다 나머지가 0이구나. 그럼 이 뒤에 애들은 계산 한번 해봐야죠. 자, 얘는 10이니까 내가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히 몰라요. 얘 1이죠? 1이고 51을 곱하니까 510이에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여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즉 509라는 값이 나올 텐데 얘를 25로 나누면 얼마죠? 나머지가 9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나머지에 관련돼서 이항정리 문항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이 문항이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항들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쓰시고 내한테 나누라고 한 그 수가 어디까지 나머지가 0이 되는가를 체크하신 다음에 뒤에 남은 부분을 25로 직접 나한테 나누라는 그 수로 나눠서 나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5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은 우선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공할 때 변형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항으로 변형을 하면서 이 밑부분에 지금 보기 자체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오표를 올려드렸고 그 정오표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정오표를 안 보고 온 친구들은 보기 전체를 바꿔주세요. 혹시나 안 풀린 친구들은 제가 잘못 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뽑네요. 뽑은 세수를 A, B, C라 했을 때 A 더하기 B,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가 되게 해달래요. 이렇게 짝수가 되게 해주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 때문에 A가 가질 수 있는 값도 5가지고 B가 가질 수 있는 값도 5가지고 C가 가질 수 있는 값도 5가지야. 즉 전체 경우의 수가 125로 등장하게 되겠죠.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125로 등장하는 경우에서 AB 더하기 C가 짝수가 된다라는 이 소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AB 더하기 C가 짝수이려면 여러분들 우선 큰 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B라는 값이 짝수면 C가 짝수여야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AB라는 값이 만약에 홀수야. 얘가 홀수면 C라는 값도 홀수여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큰 틀로 보는 거죠.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면 반드시 홀수로 나오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맞지 않아요. 자, 그럼 각각의 경우를 이제 세분해서 한번 봐봅시다. A, B 얘는 어차피 짝수고 얘는 어차피 짝수야. 너도 짝수고 너도 짝수야. 그런데 A, B의 곱이 짝수일 경우는 경우들이 좀 나뉘죠. 어떤 경우들이 나뉘는지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이 옆에다 써보면 A, B의 경우 첫 번째 A 그냥 좀 제대로 쓸게요. 이 밑을 지울까? 이 밑을 지웁시다. 자, 첫 번째 A도 짝수고 B도 짝수면 짝수죠. A도 짝수고 B도 짝수면 C도 짝수예요. 이러면 전체가 AB 더하기 C가 짝수가 될 거고 만약에 얘가 짝이고 얘가 홀일 때 너가 짝이어도 짝수가 될 거고 얘가 홀이고 얘가 짝일 때 짝이어도 짝수가 되겠네요. 오, 그럼 우선 짝수하고 짝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 AB 더하기 C가 만약에 홀수 형태야. 너가 홀수고 너가 홀수야.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할 것도 없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돼? 얘 우선 두 번째, 얘 세 번째. 뭐 얘를 네 번째라고 써보면 A도 홀수, B도 홀수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C도 홀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세봅시다. A가 짝수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죠? 1, 2, 3, 4, 5 중에 2하고 4를 가질 경우죠. 즉, 두 가지야.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야. 그래서 8가지라고 써주시면 돼요. 짝수일 경우에 두 가지, 홀수일 경우는 세 가지죠. 1, 3, 5니까. 그 다음 짝수일 경우 다시 두 가지예요. 얼마죠? 12네요. 그 다음 너는 홀수일 경우 세 가지, 짝수일 경우 두 가지, 짝수일 경우 두 가지니까 또 12예요. 얘는 홀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전체 경우수인 125가지 중에 AB 더하기 C가 짝수인 경우의 수들을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 8, 12, 12, 27.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125에 얘하고 얘 더하면 20.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32. 32하고 27을 더하면 59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AB 더하기 C가 짝수일 경우에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 5가지, 5가지, 5가지니까 125가지의 경우의 수가 밑으로 깔리고 우리한테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의 수들을 케이스 분류하신 다음에 다 더해서 푸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6번 문항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하죠.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는데 각각 나온 눈의 수를 스몰 a, 스몰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제로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 그럼 얘의 판별식 d가 얼마라는 소리야? 0보다 크다는 소리네요. 즉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얼마래? 0보다 크대요. 그럼 뭐 다 한 거죠. a제곱이 4b보다 크대요. 각각의 경우를 따져요. 주사위 눈의 수에서. 주사위 눈의 수에서 따지니까 우선 a제곱부터 건드리지 말고 a제곱부터 할까요? a제곱이 조금 더 낫겠네요. 왜냐면 얘가 숫자가 더 빠르게 커질 테니까. a에다 1 집어넣으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주사위 눈의 수는 없네요. 2면 4죠? 그럼 1이 들어가도 얘는 4잖아. 그럼 클 수 없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뭐부터 나오는 거지? a가 3일 때부터 나오겠네요. a가 3이면 얘가 9네요. 그때 b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1과 2밖에 없겠죠. 다음 두 번째 a가 4라는 값이 나오면 16이니까 4는 될 수가 없네. 1, 2, 3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얘가 5라면 25니까 이미 6을 집어넣어도 24야. 1, 2, 3, 4, 5, 6이 다 가능한 거야. 다음 네 번째 6을 집어넣어도 1, 2, 3, 4, 5, 6은 반드시 가능하겠죠. 두 가지, 세 가지, 6가지, 6가지. 즉 12 더하기 5 얼마?
총 17가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가지의 경우 6가지의 경우야. 6가지의 경우 6가지의 경우 총 36가지의 경우 중에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는 17가지다 해서 여러분들은 확률에서 36분의 17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쉬운 문항들이 등장하죠. 이런 쉬운 문항들은 단순하게 빨리 풀고 넘긴다는 생각보다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점수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7번으로 갑시다. 7번 문항입니다. 흰 공 3행개와 빨간 공 4행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흰 공이 3행개, 빨간 공이 4행개가 있어요. 이랬을 때 나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2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럼 이 7행개, 전체 7행개 중에 몇 개를 꺼냈다고? 2개를 선택만 한 상태야. 배열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7n 콤비네이션 2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같은 색의 공이 등장을 한다는 거야. 2개를 뽑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케이스들이 이제 나뉘겠죠. 어떤 경우에? 3n에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3n개에서. 그 다음 4n개에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각각의 확률들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7n 콤비네이션 2분의 3n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얘는 7n 콤비네이션 2분의 4n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계산을 해봐. 얘가 7n, 여기 7하고 n 콤비네이션 2, 얘가 7n, 제대로 써야지. 7n 콤비네이션 2라고. 자, 이렇게 확률까지 계산을 했어요. 각각의 케이스 나눈 것 중에 이제 생각을 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흰 공 3행개 중에 2개 뽑는 거하고 빨간 공 4행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 얘는 반드시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줘야 돼. 확률의 덧셈. 자, 이래서 계산해보면 7n 콤비네이션 2분의 3n 콤비네이션 2 더하기 4n 콤비네이션 2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될 테니까 2분의 7n n자를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헷갈리는데 7n 마이너스 1 됐죠? 그리고 얘도 2로 통분이 되겠죠? 3n 곱하기 3n 마이너스 1 그 다음 더하기 4n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값이 얼마래요? 확률이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라는 게 지금 이 문항이에요. 그럼 이제 지울 수 있는 건 좀 지워봅시다. 2 지우고요. n 다 지웁시다. 이렇게. 지웠어.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49n 마이너스 7이 7분의 9n 마이너스 가로 계산합시다. 이거. 여기 9n이고 여기 16n이죠? 25n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7 2분의 1 됐어. 곱해 같아요. 50n 마이너스 14가 49n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면 n만 살 거고 너 이쪽으로 넘기면 7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나를 괴롭히네. n하고 7이. n이 7이래요.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이에요. 간단한 문항입니다. 전체 7행개의 공 중에 2개를 뽑았어요. 그런데 흰 공에서 2개 뽑는 경우, 빨간 공에서 2개를 뽑는 경우여야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확률이니까 둘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더해. 그래서 마지막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지우고 8번으로 가봅시다. 8번 문항입니다. 평공간 S의 두 사건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PA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가조건을 봤더니 PB가 9분의 5고 PB바 A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얘는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PA분의 PA B가 3분의 1이래. 우선 가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이 정도겠네요. 나로 가봅시다.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9분의 1이랍니다. 즉 A의 여사건 그리고 B의 여사건의
곱사건? 예. 개의 뭐 확률. 자, 하여간 이 형태 자체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P의 A 전체의 여사건의 확률이 얼마라는 소리야? 9분의 1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방법이에요. 확률에서. 집합처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근데 이 바깥쪽의 확률이 얼마라고? 9분의 1이라고. 전체 표본공간 S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전체 확률은 1이에요. 얘가 9분의 1이야. 이 바깥 부분이 지금 이렇게. 너가 9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B가 9분의 5야. 여기가 9분의 5야. 요만큼이. 그 다음 또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어디에? 얘가 있잖아. 만약 내가 지금 나한테 물은 것 자체가 PA니까 PA를 만약에 내가 X라고 잡아버리면 PA 교집합 B, 즉 저 파트의 저 부분의 확률은 얼마라는 소리지? 3분의 1X라는 소리예요. PA가 X인데 너가 3분의 1X라고. 그럼 너는 3분의 2X겠지. 이쪽 부분은 이해가 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 B 전체가 9분의 5야? 요만큼이 9분의 5였어? 근데 3분의 1x가 빠졌어? 9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x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저 x값을 이제 구할 수 있나요? 저 x값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요거 전체가 얼마야? 9분의 8이 나와야 돼. 즉 x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9분의 5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9분의 8이 나와야 돼요. 즉 3분의 2x가 9분의 3이 나와야 돼. 3분의 2x가 3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x값 자체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즉 PA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확률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편하다고요? 집합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직접 계산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빠른 방법이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9번으로 갑시다. 9번 문항입니다. 두 탁구 선수 AB가 7전 4선승제로 경기를 한다. 7번을 전투를 치르고 4번 먼저 이긴 애가 우승한다는 소리예요. 3경기를 진행한 경우 A가 2승 1패로 이기고 있을 때 A가 이미 2승 1패랍니다. 이랬을 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단 각 경기에서 A 선수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이고 비기는 경우는 없대요. 그럼 A가 이길 경우 A 윈 얼마라고? A가 윈하는 경우가 3분의 2. A가 지는 경우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A가 우승하려면 승이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해. 앞으로 4선승제니까. 이미 2승 1패인 A는 나한테 필요한 승수가 몇 승이냐면 2승이야. 그럼 이제 케이스들이 나뉘겠죠? A가 연달아서 두 번 딱딱딱 이겨버리고 딱딱 이기고 그냥 바로 우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부터가 문제인데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부터 A가 한 번 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3번의 경기가 진행되면서 A가 우승한다는 그 소리는 반드시 마지막 경기 누가 이겼다는 소리야? A가 이겼다는 소리야. A가 우승을 했으니까. 즉 A가 우승하는 순간 끝나니까 얘는 경우의 수에 이 확률 계산에서 제외시켜줘야 돼. 즉 여기는 A, B로 되든지 BA가 되든지 상관이 없죠. 자 보세요. 3번의 경기만에 게임이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에 A가 이겼어요. 이래놓고 우승을 했어. 3번의 경기가 더 치러진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초반을 이기고 둘째 판을 지든지 첫째 판 지고 둘째 판을 이기든지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이건 뭐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아,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두 판 중에 한 판만 이기자. 얼마? 3분의 2의 확률로 한 판 이기자. 그 다음 3분의 1의 확률로 한 판 져. 대신에 마지막 판은 A가 이겨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판은 A가 이겨야지 세 경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끝나버린다고. A가 우승하고. 세 번째 케이스로 가봐.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미 세 판이 만약에 진행이 됐어요. 자, 대신에 마지막은 당연히 A가 우승해야 되고.
그럼 A가 두 판을 지면 되겠네. 네 경기가 진행이 됐다라는 소리는 A, B, B, A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판은 반드시 A가 이기고 우승해야 돼. 지금 그게 조건으로 걸려있는 상태야. 그럼 여기서도 BBA가 되든지 BAB가 되든지 상관이 없죠. 즉 독립시행의 확률로 세 번 중에 한 번은 이겨야 돼. 반드시 A가 이겨야 돼. 3분의 1로 두 판 져도 돼. 대신에 너는 마지막 경기는 이겨야 돼. 되겠죠? 네 번째로 가봅시다. 자, 네 번째는 지금 5경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되나요? 안 되죠. B가 이미 1승을 한 경우야. B가 이미 1승을 한 경우인데 B가 3판을 이겼어. 그러면 B가 우승이지. A가 우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경기가 진행될 수는 없어요. 5번의 경기가 진행되고 A가 우승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이제 확률 계산해 봅시다. 3분의 2, 3분의 2니까 넌 9분의 4하고 여기는 3, 3, 3이니까 27이네요. 27에 2, 2, 8이네요. 그 다음 너는 3, 3, 3, 3, 81. 그 다음 4, 3, 12. 27분의 4 이렇게 되나요? 27분의 4, 27분의 8, 9분의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도 바꾸지 뭐. 27분의 얼마로? 12로 바꿔. 너하고 너. 이제 생각.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걸 곱할 생각을 하는 친구는 없겠죠. 아니 무슨 27 곱하기 27 제가 다 보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걸 누가 곱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마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다 다른 경우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합하는 거야. 27분의 얼마야? 20에 4를 더하니까 24가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9분의 8의 확률로 A는 우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문항이에요. 이 마지막 케이스만 잘 분류해 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A가 우승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A가 이겼어야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독립시행 확률이 된 거야.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10번 문항입니다.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장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제비를 동시에 뽑는데요. 10장의 제비가 들어있고 2장의 제비를 동시에 뽑는답니다. 뽑고 다시 넣는 일을 계속 반복했더니 15회 중에 한 번의 꼴로 2장 모두 당첨 제비였대요. 즉 10장의 제비가 들어있는 중에 당첨 제비가 총 10장의 제비가 들어있어요. 원을 이렇게 그려. 자, 10장의 제비가 있어요. 이 중에서 당첨 제비가 있는데 얘는 몇 개인지 몰라 내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X개라고 잡읍시다. 10개 중에 X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15회 중에 한 번 꼴로는 X에서만 2개가 뽑혔다는 거야. 그럼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거. 10C 2분의 10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그런데 X 중에 2개가 뽑혔어요. 2개가 뽑혔어. 얘의 확률이 얼마래? 15분의 1이라는 문장이에요. 간단하죠. 2분의 X의 X-1. 그 다음 2분의 10의 9 이렇게 되니까 얘가 15분의 1이래요. 지워요. 그럼 90이네요. 90을 얘 쪽으로 곱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얼마라는 소리야? 6이라는 소리지. 90이 곱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제로니까 얘 마이너스 3, 2 해서 X값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뭐 당첨제비 개수라니까 음수는 될 수 없겠네요. 몇 개? 3개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이에요. 자, 10번 문항에 조금 쉬운 문항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이번에 진명 중간 분석 수원 같은 경우에 2번과 3번 문항 이런 문항들이 쉽게 넘어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 기억해보세요. 앞번호에서 어려운 문항 확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쉬운 문항을 못 풀고 앞번호에서 너무 당황을 하는 경향들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앞번호에 너무 어려운 문항이 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 뒷번호를 먼저 푸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문항에 조금 쉬운 문항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11번으로 갑시다. 11번 문항입니다. 세 집합 X는 1, 2, 3, Y는 A, B, C, D, Z는 P, Q에 대하여 1대1 함수랍니다. 우선 1대1 함수라고 주어졌네요. 이 F가 X에서 Y로 간대요.
그리고 이미 하나를 택하고 치역이 z인 함수. 치역이 이미 z인 함수입니다. 걔가 g 함수예요. 그랬을 때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합성함수 g.f를 만들었더니 x에서 z로 가겠죠. 이렇게 만들 때 합성함수의 치역이 z라는 거예요. 지금 얘를 만들어요. 얘를 만들었는데 이미 얘는 치역이 z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함수인 거야. 자,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x라는 함수가 있어요. x가 1, 2, 3, x 1, 2, 3 집합, y라는 집합이 a, b, c, d가 있고, 다음 z라는 집합이 p, q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f고 너가 g라는 함수라고 지금 주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물은 건 g.f가 x에서 z로 갈 때 합성함수 치역이, 너의 치역이 z가 되락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여기는 1대1 함수라 그랬습니다. 이쪽은 1대1 함수예요. 그럼 전체 경우부터 먼저 보자고요. 1대1 함수면 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너한테 배치를 해주겠네요. 얼마지? 4p3이야.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조건이 뭐였다고? 치역이 이미 z인 함수야. 이미 z야. 반드시 이 넷은 이 2개 중에 적어도 한 개씩은 꽂혀야 돼. 그럼 경우의 수를 셀 때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너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너도 2가지. 그래서 2의 4제곱이지. 2의 4제곱이란 말이에요. 전체 경우는 본래는. 그런데 A, B, C, D가 전부 P에 가서 꽂히는 경우와 A, B, C, D가 전부 Q에 가서 꽂히는 경우는 이미 G라는 함수의 치역이 P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빼줘야 돼. 이게 지금 전체 경우가 되는 거야. 4P3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근데 나한테 물은 건 뭐라 그랬냐면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되래래. 예를 들어서 지금 1대1 함수가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대1 함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A, B, C가 가서 꽂히는 너가 반드시 P, Q에 하나씩은 꽂혀달라는 소리야. 이해가 돼요? 그럼 만약 이렇게 갔다면 D가 가는 방향은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죠. 합성함수가 들어가는 애에서는 확률 계산할 때 필요가 없죠. 그러면 D는 P를 선택하든지 Q를 선택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그래서 D가 먼저 자리를 선택하자고. 선택을 해. 그 다음 이쪽으로 왔을 때 2개, 3개가 남은 이 상황에서 2개를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너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너도 2가지야. 즉 2의 세제곱으로 선택이 가능할 텐데 여기 경우에서도 A, B, C가 만약에 P에 가서 동시에 꽂혔어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P밖에 안 나오잖아. Q가 사라지죠. 동시에 가서 꽂히니까 A, B, C가. 그럼 그 경우나 A, B, C가 동시에 Q에 가서 꽂히는 경우, 너 이거 아니면 너 이렇게 가서 꽂혀버리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지금 P만 나오고 Q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즉 2의 세제곱에서 몇 가지 경우 또다시 빠져줘야 돼? 2가지의 경우가 또다시 빠져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p3 곱하기 2에 지금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될 확률이 z가 되는 경우의 수는 너 곱하기 너가 되는 거야. 혹시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라고.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된다는 소리는 이 ABC가 가서 이제 이미 받은 ABC 3개가 가서 PQ에 적어도 하나씩은 꽂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PQ가 ABC에서 꽂혀지는 부분이니까 너 2가지, 너 2가지, 너 2가지에서 2의 세제곱계라고. 2의 세제곱계인데 다 P, 다 Q에서 가서 꽂히는 경우 2가지를 뺀 거야. 그리고 이 2는 뭐라고? 남은 하나 D는 P로 가든지 Q로 가든지 합성함수 치역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앞에다가 2를 먼저 선택한 거라고. D가 갈 곳을. 이해되시죠? 자, 이제 계산해 보면 전체가 4P3 곱하기 2의 4제곱 빼기 2니까 14인가요? 그 다음 얘도 4P3 곱하기 얼마? 얘는 얼마야? 8 빼기 2면은 6, 6이 12. 그럼 뭐 너는 같은 거니까 지우고 7분의 6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항입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될 확률, 그리고 그 전에서도 이미 z가 이 g라는 함수는
Z의 치역이 Z인 함수였어. 그래서 이미 PQ에 동시에 꽂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거나 하나씩은 꽂혀야 되는 상황이었다. 자, 지우고 12번으로 가봅시다. 12번 문항입니다. PA가 0보다 크고 PB가 0보다 큰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랍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합답형 문제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넣어놓은 문항입니다. 자, PA하고 PB가 둘 다 0보다 크대요.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A, B가 배반 사건이래요. 그러면 얘 자체가 PA와 B는, 자, 기억부터 보면 A, B가 배반 사건이면 PA와 B가 0이냐 이랬어요. 얘가 너가 0이냐 이렇게 물었어. 즉 PB분의 PA교 B가 0이냐라고 물은 거야. A, B가 배반 사건이야. 즉 A 교집합 B는 뭐예요? 0이에요. 위의 분자가 0이야. 즉 PB분의 0이죠. 그럼 얼마야? 0이 맞아.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으로 갑시다. AB가 여전히 배반 사건이에요. AB가 배반. 그랬을 때 AB가 서로 독립이냐 이랬어요. 자, AB가 배반 사건이란 소리는 PA 교집합 B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0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AB가 독립이다 라고 했을 땐 PA 교집합 B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PA가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다라고 했어. 너도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크대요. 이게 지금 첫 줄에 있는 조건인데 PA 교집합 B가 0이야. 배반 사건이면. 가능해? 불가능하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으로 갑시다. 자, 디귿은 AB가 독립이면 PA 여집합 B 교집합 B PA의 여집합 곱하기 PB 이거냐라고 물었어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 부분은 여기지.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어떻게 쓸 수 있죠? PB에서 PA 교집합 B를 뺐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A하고 B는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PA 교집합 B를 우리는 PA 곱하기 PB라고도 쓸 수 있어요. PB는 PB에서 PA 곱하기 PB라고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PB로 묶어봅시다. PB로 묶으면 PB가 묶인 상태에서 1-PA가 등장하겠죠. 그럼 PB를 우리가 뒷부분을 뭐라고 바꿀 수 있죠? PA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너 바뀌어질 수 있구나. 너라는 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PA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구나. 디귿은 맞는 보기가 돼요. 자, 리을로 가봅시다. 리을은 AB가 독립이면 이건 지울게요. 여기에 이건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 PA의 여집합 바 B는 1-PA 바 B 이랬습니다. 이럼 이제 얘를 바꿔볼게요. 얘를 바꾸면 PB분의 PA 여집합 곱하기 교집합 뭐야 이거 교집합이라 써야지. 교집합 너 B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얘를 PA 여집합 곱하기 PB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바꿀 수가 있죠. 왜? 여기 위에서 했잖아. AB가 독립일 때 너를 뭐로 바꿀 수 있었다고? 너로 바꿀 수 있었다고. 디귿에서 지금 증명을 하고 넘어왔죠. 그러니 우린 얘를 이제 증명을 한 상태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PA의 여집합이면 지금 P의 1-PA라고 바꾸고 그 다음 얘에다가 얼마를 곱해? PB를 곱한 상태야. 계속 증명해 봅시다. 너 이제 전개하면 PB고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로 바뀔 거고 얘가 PB분의 이렇게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넌 1-PB분의 이제 얘가 문제인데 A, B가 뭐라 그랬다고? 독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다시 이렇게 다시 바꿔놨더니 1 P B바 A가 P A바 B가 되겠네요. 나한테 물은 게 뭐래? 재면 1 A바 P A바 B가 되냐라고 물었죠. 맞아? 맞아. 리을도 맞는 보기가 돼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식들을 변형해서 독립이라는 사건, 독립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쭉 식을 변형해서 나한테 찾으라고 하는 곳까지 도달해야 되는 문항이에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항인데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반드시 등장할 문항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문항입니다. 12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주관식으로 가봅시다. 주관식 1번 문항입니다. 우선 주관식 1번 문항 들어가기 전에 순서상 ABC라고 되어 있는 걸 ABCD로 좀 바꿔주세요. 지금 문제를 출제하다가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올려드렸으니까 정오표 확인하시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이제 가보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C 더하기 절대값 D가 8이고 부등식 ABCD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ABC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이렇게 물은 문항이에요. 자, ABCD의 곱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 첫 줄을 딱 읽었을 때 우리는 A와 B와 C와 D의 값 중에 절대 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절대 0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즉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 D는 절대 가운데 0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소리죠. 그런데 너는 정수래. 0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0보다 큰 정수라는 소리야. 즉 양의 정수라는 소리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C 더하기 절대값 D가 8인데 절대값 A도 0보다 크고 절대값 B도 0보다 크고 절대값 C도 0보다 크고 절대값 D도 0보다 큰 정수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D' 더하기 1로 두면 A'과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직접 집어넣어서 식을 변형시켜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 4가 나온 게 넘어가니까 4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4H4 계산해 봅시다. 그럼 7C4니까 765, 73이랑 같으니까 3이 1 지우면 35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문항은 ABCD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반드시 ABCD의 부호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ABCD 부호들이 자 봅니다. 얘가 풀이든지 아니면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반드시 짝수개씩 갖고 있어야 얘가 곱했을 때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런데 너는 한 가지고 너는 한 가지야. 근데 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죠. 풀, 마마풀 뭐 이런 것도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돼.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요. 그래서 6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해야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얘네들이 8가지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너 8가지구나. 그럼 이제 방금 전 앞에서 계산한 35가지와 이 8가지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왜?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돼. 즉 AND 조건이죠. 그러니 얘네 둘은 곱사건이니까 35 곱하기 8 하셔서 5, 8에 40, 280까지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간단하게 보이는데 절대값이 있으면 중복조합에서 절대값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죠. 거기다가 어떤 조건? A, B, C,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추가되어 있는 문항이에요. 다음 문항으로 가봅시다. 주관식 2번 문항입니다. 수직선 위의 원점 위에 점P가 있답니다. 수직선의 원점 위에 점P가 있대요. 수직선의 원점. 점P가 딱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점P를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여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점P를 왼쪽으로 1만큼 움직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2분의 1이네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주사위를 7번 던지기로 했대요. 7번을 던진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야. 왜? 앞주사위에서 무슨 운이 나오든 말든 뒷주사위를 던지는데 그 눈의 결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주사위는 대표적인 독립시행 문항이고 독립시행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우선 판단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때 3번 던진 후에 전피의 좌표가 1이랍니다. 자, 지금 여기가 1점일 텐데 3번을 던졌을 때 전피가 좌표가 1이래. 그럼 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2번 갔다가 왼쪽으로 한번 돌아와야 돼. 이렇게. 이해돼요? 우선 이렇게 한번 가요. 그게 3번 던졌을 때 전피의 좌표가 1인 경우야. 그 다음 7번 던졌을 때 전피의 좌표가 3이래. 7번을 던졌을 땐 전피의 좌표가 3이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3번을 던졌으니까 난 이제 1이라는 점에서 시작이죠. 3번 던졌을 때 1점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회로 간다는 소리는 이제 나한테 4번의 시행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돌아왔다는 소리죠. 이렇게 돌아와서 전피의 좌표가 3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보자고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우리는 독립시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독립시행의 확률 문항이구나 판단을 하고 넘어왔는데 3번을 던졌을 때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이 와야 돼요. 3번을 던졌을 때 오른쪽으로 2번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은 2분의 1로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2번 갑니다. 짝수에는 2번 나오셔요. 그 다음 홀수에는 1번 나오세요. 이런 거예요. 값이 얼마야? 8분의 3. 우선 위의 경우가 1까지 왔을 때의 경우 확률이 8분의 3이에요. 그 다음 1에서부터 3의 눈으로 갈 때의 확률도 쉽게 계산 가능하겠죠. 4번을 던졌을 때 3번이 등장합니다. 짝수로 3번 나오세요. 홀수로 1번 나오세요. 얼마죠? 8이고 16이지. 16분의 4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얘하고 얘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죠. 왜? 3번을 던졌을 때 1로 5, 고. 뭐라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다고? 2고라고 돼 있다고. 1, 2고. 1이고 너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라. 이랬으니 너희 둘은 곱해야지. 얼마다? 32분의 3이라고 답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문항인데 이걸 좀 바꿀까 하다가 그냥 쉽게 드렸어요. 왜? 주관식 1, 2번 솔직히 맞추라고 내는 문항들이죠. 좀 쉽게 출제하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시행 확률 문항 좀 쉬운 문항으로 넣었습니다. 주관식 3번으로 갑시다. 주관식 3번입니다. 두 집합 A가 1, 2, 3, 4, B가 1, 2, 3, 4, 5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1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자, 전체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갑니다. 우선 그려볼게요. A가 B가 1, 2, 3, 4 1, 2, 3, 4, 5예요. 자, 이렇게 되고 F3은 3이랍니다. 이게 가조건이에요. F3은 3으로 간다. A의 임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X1보다 크다면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소리입니까? 얘가 여러분들 이 형태를 지금 보자마자 어떤 형태가 떠올라? 어떤 형태가 떠올라? 이거 중복조합이 떠오르죠? 자, 보세요. 1, 2, 3이라는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야? 얘한테 줄 2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3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래서 만약에 1, 2가 뽑혔어. 1, 2가 뽑혔다면 얘네 둘한테 배치를 할 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게 배치를 하겠지. 만약 이 세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을 때 이 2를 뽑았어. 이 2를 뽑아. 그러면 1에도 2 주고 2에도 2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에서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치역에서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우린 중복조합을 떠올리죠, 언제나.
이건 지금 시험 직전이니까 반드시 바로 떠올려 주셨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럼 지금 1, 2라는 애가 갈 수 있는 값들이 1, 2, 3이죠.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야 돼.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3H2니까 4C2네요. 그래서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조건으로 가봅시다. 4한테 이제 무언가를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4가 3이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3이어도 상관이 없네요. 4가 3보다 큰데 3이랑 같은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죠. 함수값으로. 즉 4가 가질 수 있는 애는 3, 4, 5라는 값이에요. 이 세 개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한테 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세 개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줘요. 세 가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18가지가 등장하는데 총 경우의 수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죠. 함수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함수인데 1이 갈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5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총 함수의 경우는 5의 4제곱이 되겠네요. 얼마야? 얼마죠? 5, 25, 125, 50, 625.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전체 경우가 625죠. 그리고 얘는 18가지니까 나한테 확률 자체를 물었으면 625분의 18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3으로 약분 안 되고 6으로도 약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함수의 전체 개수는 너가 갈 수 있는 경우 5가지, 너 5가지, 5가지, 5가지 해서 중복순열로 625다 라고 판단해 주시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얻어가셨으면 좋은 건, 하는 건 나에서 이 형태를 봤을 때 바로 중복조합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가봅시다. 주관식 4번 문항입니다. 해리, 지은, 수민이를 포함한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요. 우선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원순열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네요. 원순열. 그리고 이 원순을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네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계속 읽어보면 해리와 지은이 서로 이웃하거나, 해리하고 지은이가 친한 거 보지, 서로 이웃해요. 다음 지은이하고 수민이가 또다시 서로 이웃한대요. 그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이제 원을 그리고 한번 써볼 텐데, 해리라는 애하고 지은이가 그리고 수민이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남은 애들이 3명인 거죠. 이렇게 원순열 배치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 6명을 원순열 배치하니까 총 경우는 5팩이네요. 총 경우의 수는 5팩이고, 우선 첫 번째 해리하고 지은이가 이웃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해리, 지은이가 이웃했다. 그럼 얘네 둘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총 5개의 묶음을 원순을 배치하는 거죠. 즉 얘는 4팩이 될 거예요. 4팩이 되는데 해리하고 지은이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 그 다음 지은이하고 수민이도 또 붙어 있을 수가 있죠. 지은이가 수민이가 붙어 있다면 나머지를, 얘네들을 다시 원순열 배치를 해요. 지은이하고 수민이가 같이 붙어 있을 때 원순열 배치를 하면 총 5개의 묶음을 원순열 배치하니까 4팩이 될 거고, 지은이하고 수민이가 또다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5팩분의 너 해서 그냥 더하고 값을 내면 틀려요, 이 문항은. 그 틀리는 이유는 이런 거야. 지은이가 기준이야. 지은이가 인싸인가 봐. 얘만 지금 양옆에 친구들을 끼고 있어. 지금 이런데, 그럼 해리, 지은이, 수민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별해서 나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 거야? 지금 처음에 보여준 경우 해리, 지은이, 수민이가 순서대로 앉은 경우, 아, 이렇게 풀세트로 갔을 경우엔 너에서도 샜고 너에서도 센 거지. 그러니 그 경우는 빼줘야죠. 셋이 이렇게 앉은 경우. 자, 이렇게 앉게 되면 이 셋이 한 묶음이 되니까 총 몇 개죠? 4개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해리, 지은이, 수민이가 이렇게 연달아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4개의 묶음.
즉 4개의 묶음이니까 3팩이 되고, 이 3팩이 됐을 때 위치들을 잘 봐요. 반드시 우리의 인싸인 지은이는 가운데 앉아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수민이가 여기 앉으면 혜리가 여기 앉아야죠. 묶음상에서. 그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2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해 봅시다. 5팩분의 4팩 곱하기 2 더하기 5팩분의 4팩 곱하기 2 하신 다음에 반드시 지은이가 양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앉은 경우 3팩 곱하기 2를 빼주셔야 돼요. 자, 계산해 봅시다.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얘는 5사니까 20이죠? 20이면 10분의 1이네요. 그럼 10분의 4, 10분의 4, 10분의 1을 빼요. 그럼 10분의 7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확률 계산이니까 10분의 7에서 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 혜리, 지은이가 묶는 거, 지은이하고 수민이가 앉은 경우, 이 경우를 그냥 더하면 안 된다고요. 지은이가 양옆에 혜리하고 수민이하고 같이 앉은 경우는 반드시 빼주셔야 돼. 이쪽에서도 샜고 이쪽에서도 샜으니까. 이해되시죠? 주관식 5번으로 갑시다. 주관식 5번입니다. 흰 구슬 4개와 검은 구슬 3개가 있다. 이 구슬 7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색이 4번 바뀌도록 배열되는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구슬이 있는데 주머니로 그리지 말까요? 주머니로 그리지 마십시다. 어차피 배열하는 거니까. 흰 구슬이 4개가 이렇게 있대요. 검은 구슬은 3개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검은 구슬 3개와 흰 구슬 4개가 있는데 7개를 배열할 때 색이 4번 바뀐대요. 그럼 색이 4번 바뀌게 우리가 한번 배치를 해보자고. 흰 구슬, 다음에는 검은 구슬로 와야 되고, 이거 흰 구슬을 W, 검은 구슬을 B라고 씁시다. 자, 흰 구슬, 검은 구슬, 흰 구슬, 검은 구슬, 흰 구슬. 그럼 몇 번 했지? 1번, 2번, 3번, 4번? 바뀌었네. 이렇게 됐죠? 이미 색이 4번 바뀌었네요. 그럼 검은 구슬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배열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흰 구슬은 지금 4개가 있었고 검은 구슬은 3개가 있었어요.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를 봤더니만 흰 구슬이 이미 3개가 쓰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남아있는 흰 구슬은 1개인 거예요. 다음 검은 구슬 2개가 쓰였으니까 검은 구슬도 1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 검은 구슬과 흰 구슬들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흰 구슬 사이에, 이 흰 구슬은 여기에 들어가든지 여기에 들어가든지 여기에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야 흰 구슬 2개가 있고 그 다음 검은 구슬로 한번 바뀌고 다시 검은 구슬이 흰 구슬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1개가 위치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여기, 여기밖에 존재할 수 없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에선. 즉 3개의 자리 중에 1개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저 흰 구슬이. 자, 검은 구슬 1개는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 너하고 너. 자, 만약에 얘가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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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색이 4번 바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자리만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니까 2C1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봤더니 B, B, B. 그럼 남아있는 애가 검은 구슬은 없네요. 흰 구슬만 2개가 남았어요. 두 번째 경우엔.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야지. 얘가 들어갈 자리는 너하고 넌데, 맞죠? 너하고 넌데 여기다 안 집어넣어도 돼. 안 집어넣어도 돼. 안 집어넣어도 돼. 0개를 집어넣고 여기다 W, W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3개 변화만 우리가 4번이라 그랬으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그럼 뭐야? 중복조합이지. 중복조합이라고. 즉 2개에서 2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거라. 얼마야? 3C2야. 너 3가지. 그럼 윗계산을 하면 6이고 얘는 3이에요. 얼마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18가지가 되는 게 아니죠. 18가지가 되는 게 아니야. 왜? 지금 순간적으로 더할 뻔했지? 이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해야지. 왜? 얘하고 얘는 완벽하게 다른 경우잖아. 반드시 더해 주셔야 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곱할 뻔했어. 9가지 경우라고. 그럼 총 경우수는요? 총 경우수는 확실하죠? 총 경우수는 뭡니까? 똑같은 거 4개, 똑같은 거 3개 구별되지 않아요? 배열을 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네요. 7팩을 4팩, 3팩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7, 6, 5, 3, 2, 1.
35가지 중에 35가지 중에 몇 개? 9개. 답은 여러분 35분의 9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색 변화가 4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 변화가 4번이 되게 미리 배치를 하고 남은 구슬을 끼워 넣는 형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금 생각이 재밌죠? 이런 문항들 한 번씩 다시 한번 봐주시고 혹시나 시험장에 이 문항이 등장하면 당황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6번으로 갑시다. 주관식 6번입니다. 5개의 야구팀이 있답니다. A, B, C, D가 있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대진표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1조, 2조, 3조, 4조, 5조이며 대진표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 팀이 각조에 배정될 확률이 모두 같다. 각 팀이 이길 확률도 모두 같다. 뭐 다 같대. A가 우승할 때 5조에 배정되어 우승할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항이에요. 자, 우선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렇게 복잡한 그림이 아니니까 1, 2, 3, 4, 5고 이렇게 한번 붙고 너도 이렇게 한번 붙고 이렇게 한번 붙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어. 그리고 너가 우승 하는 경우네요. 자, 이제 앞으로 가서 봤더니 1, 2, 3, 4, 5조이며 5개의 야구팀 A, B, C, D, E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될 거야. 그랬을 때 A가 우승했답니다. 이미 조건 자체가 A가 우승했대요. A가 우승할 때 했으니 A는 반드시 우승해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들어갈 위치를 결정해 보자고. 여기에 들어갈 경우, 여기에 들어갈 경우, 여기 들어갈 경우, 여기 A가 들어갈 경우들은 지금 확률이 다 5분의 1로 같은 거예요. 각조에 배정될 확률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럼 만약에 A가 1조와 2조에 만약에 배치가 됐어. 1조 아니면 2조에 배치가 됐다면 A가 이겨야 되는 판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A가 여기서 이겨야 돼. 여기서 이겨야 이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에서 한 판 더 이겨야 우승이야. 이해되죠? 즉 1조에 갔을 때도 2판 이겨야 되고 2조에 갔을 때도 2판을 이겨야 돼. 즉 5분의 2에서 얘가 우승을 하려면 2분의 1, 2분의 1로 계속 이겨나가야 된다는 소리야. 즉 4분의 1의 확률이 곱해지게 되겠네요. 우선 배치가 되고 그 다음 이겨야 돼. 2번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연달아 일어나죠. 그러니 곱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쪽 3조 또는 4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승하려면 한 판 이겨야 되고 2판 이겨야 되고 3판 이겨야 돼. 이럴 경우는 지금 3조에 들어가도 3판, 4조에 들어갔을 때도 3판 이겨야 돼요. 즉 5분의 2일 때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겠네요. 서로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같으니까 계속 2분의 1씩 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조에 배치가 됐어요. 만약에. 그럼 5분의 1의 확률로 5조에 배치가 됐는데 얘가 우승하려면 한 판과 2판 이기면 되겠네요.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우승할 총 확률은 이거야? 이거지. 우승할 총 확률. A가 우승할 확률 20분의 얼마야? 2. 이건 뭐야? 20분의 2. 이거 좀 지워. 20분의 1. 그 다음 또 20분의 1. 20분의 4네요. 총 우승할 확률이 20분의 4예요. 그쵸? 총 우승할 확률이 20분의 4인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5조에 배정돼서 우승했을 확률이야. A가 우승했을 때 조건 걸었죠 지금? 조건 걸고 너가 5조에서 우승할 확률이 얼마니? 조건이 걸렸어. 걔가 20분의 4라고? 그런데 어디서 우승해라고? 5조에서 우승하래. 조건 확률이죠. (20분의 4로) 우승합니다. 5조에서 우승하세요. 4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항입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여러분들 많은 문자들이 등장해요. 해설지에. 이 조건을 걸었을 때, 이 조건을 걸어서 문자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건부 확률 문제가 매우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조건부 확률은 이미 문제 자체에서 저렇게 주는 거야. A가 우승할 때 구하세요. 그 중에서 여기서 우승하세요. 이런 거야. 그러면 그냥 계산은 매우 간단해. 조건 확률 문제 등장하시면 너무 쫄지 마시고 해설지에 있는 문항 그 수많은 풀이들, 문자로 된 풀이들 혹시나 그게 너무 해석하기가 까다롭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런 연습들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주관식 7번 문항입니다. 1부터 8까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상자에 담겨 있다.
이 상자에서 공을 한 개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S 1, 2, 3, 4, 5, 6, 7, 8이라고 하자. 이때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2분의 1이고 PB가 4분의 3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본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너가 1, 2, 3, 4, 5, 6, 7, 8이래요. 이 안에서 PA가 2분의 1이고 PB가 4분의 3이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얘를 원소의 개수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NS는 얼마입니까? 8개네. 그쵸? 그럼 지금 얘는 2분의 1의 확률이라는 소리는 8분의 4였다는 소리지. 그럼 NA는 얼마였다는 소리야? NA는 4였다는 소리야. 개수가. 그쵸? 그다음 PB가 4분의 3이라는 소리는 8분의 6이라는 소리니까 NB는 6이었다는 소리야.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였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본 이유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두 사건 A, B에 뭐래? 순서쌍의 개수를 물었어요. 순서쌍의 개수를 묻다 보니까 A의 개수들이 궁금한 거야, 나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전체 S가 8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따라 그림이 아니요. 잘 그려야지. 예쁜 진명여고 학생들인데. 그쵸? 여고잖아요. 자, 하여간 8개야. 8개인데 NA가 4고 MB가 6이래요. 그런데 여기 교집합 부분에 몇 개가 들어간지 모르면 난 총 개수들을 정확히 알 수 없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독립이라 그랬습니다. 독립인 두 사건 AB라 그랬으니까 PA 곱하기 PB면 얘는 우리가 PA 교 B라고 쓸 수 있죠. 그럼 PA 값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2분의 1, 4분의 3이라고. 얼마야? 8분의 3이에요. 아하, PA 교 B가 8분의 3이라는 이 소리는 지금 나한테 이 힌트를 저기에 숨겨놨구나. NA 교 B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라고 숨겨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개가 돼요. 그러면 이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A는 1개가 존재하겠죠. 합쳐서 4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B는 6개 중에 3개가 저기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3개가 되겠네요.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는 8개야. 얘 이미 7개를 써서 바깥에 1개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우선 A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야죠. A에 몇 개 있는데? 4개 있어. 총 8개 중에 4개를 선택해요. 얘는 지금 A에 들어갈 4개를 선택한 거야. 친절하죠? 친절해. 그 다음 이 4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4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교집합에 들어갈 3개를 선택하는 거야. 이 4개 중에 교집합에 들어갈 3개를 선택해. A교 B에 들어갈 3개 선택. 3개가 선택됐죠?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A에 들어갈 4개가 선택되고 A 교집합 B에 들어갈 3개까지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이미 선택이 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럼 바깥쪽에 몇 개가 남아있는 거야? A의 바깥쪽에 4개가 남아있는 건데 그 4개가 남아있는 것 중에 B 안에 들어온 놈은 3개야. 맞죠? 바깥에 남아있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이제 B에다가 꽂아주면 된다고. 여기도 선택을 했고 여기도 선택을 했어. 근데 너를 선택할 때는 전체 8개 중에 얘가 이미 4개가 선택이 됐으니까 남은 4개가 있겠죠? 그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A 여집합에 있는 4개 중 3개 선택이야. 3개 선택한 거야. 자,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8, 7, 6, 5, 4, 3, 2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면 8 지우고요. 3하고 2 지우면 5, 7에 35, 70 곱하기 16 16 곱하기 7 1120이 등장하겠네요. 답은 1120까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전체 개수가 8개야. 원소의 개수가. 그리고 4개고 6개였어. 그런데 문제에서 독립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나한테 독립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얘를 식을 세운 거죠. 이랬더니 A교 B의
확률이 8분의 3이야. 그래서 A 교집합 B에 3개 들어가야 된다 판단한 거죠.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에서 개수를 다 집어넣은 다음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8개 중에 A에 들어갈 4개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 이 4개 중에 교집합 부분에 들어갈 3개를 선택을 했어요. 3개를 선택해서 A 부분이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미 4개가 선택됐으니까 남은 4개가 바깥쪽에 있을 텐데 그 4개 중에 B 안에 들어갈 3개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계산해 준 문항입니다. 지금 이런 계산, 순서상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 라고 해서 조금 독특하죠? 이런 문항들 지금 확률 파트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8번으로 갑시다. 주관식 8번 문항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에요. 주머니 A에는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1개가 들어있답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1개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림이 무슨 사람 얼굴처럼 잘 그려졌네. 자, 주머니 B랍니다. 흰 구슬 1개와 검은 구슬 2개가 들어있대요. 흰 구슬 1개와 검은 구슬 2개가 들어있답니다. 이랬을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소수의 눈, 주사위에서 소수의 눈은 2하고 3하고 5밖에 없죠. 즉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소수의 눈이 아닌 눈이 나오면 또 2분의 1의 확률로 나왔다면 주머니 B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낸답니다. 그럼 지금 소수의 눈이 나오면 눈? 나온다. 있을유? 자, 소수의 눈이 아니야. 이거 그냥 동그라미 칩시다. 무슨 있어 이걸 소수의 눈의 동그라미. 이러면 너 2분의 1의 확률이고 너도 2분의 1의 확률로 A하고 B에서 꺼낸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가야 될 건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예요. 주사위는 뭐였다고? 대표적인 독립시행이라고. 그럼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답니다. 주사위를 4번 던졌답니다. 더더욱 독립시행이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죠? 4번을 던졌대요. 4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 A에는 검은 구슬이 오로지 너만 남고 주사위 B에선 오로지 흰 구슬만 남았대. 남아있을 확률이 P분의 Q래요.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십시오. PQ는 서로소인 자연수고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선 주사위가 독립시행으로 가는데 너도 하나 남고 너도 하나 남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너에서 2개 꺼냈고 너에서 2개 꺼냈다는 거지. 즉 4번의 시행을 했을 때 두 번이 생기는데 소수의 눈이 2번 나오고 소수의 눈이 아닌 것도 2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게 지금 A에서 공 2개 꺼내고 B에서 공 2개 꺼내는 경우를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더 있죠. A에는 검은색만, 너는 흰 공만 남았어. 그럼 3개 중에 3개 중에 2개가 있는 흰 구슬 하나를 뽑고 그 다음 비복원 추출이니까 남아있는 2개 중에 다시 흰 구슬 하나를 뽑아야죠. 얘는 3개 중에 2개의 검은 구슬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 남아있는 2개의 구슬 중에 그 하나 남아있는 검은 구슬을 뽑아내야 흰 구슬만 딱 남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이 뒤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 확률들, 이 계산한 확률, 너 3분의 1, 너 3분의 1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 돼. 너하고 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은 결정이 났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반드시 곱해야 돼요. 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흰공 뽑아야 되고 검은공 뽑아야 돼.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곱해야지. 3분의 1, 3분의 1. 여기 3분의 1, 3분의 1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16이고요. 얘는 4, 3, 2, 1. 그 외에 왜 계속 암산 안 하시나요? 암산하다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암산하지 마세요. 72분의 3이네요. 72분의 3 더하면 돼? 안 되죠. 3으로 나눠 24분의 1이네요. 그래서 P 더하기 Q는 25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주사위가 등장했었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너가 반드시 2번 나와야 됐고 너가 반드시 2번이 나와야 하나하나 남을 수 있는 경우였어. 그리고 흰 공 2개 뽑아야 됐고 검은 공 2개 뽑아야 됐어. 그리고 너희 둘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 너도 되고 너도 돼. 즉 엔드 조건이어서 곱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8문항을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주관식. 앞에 문항까지 해서 총 20문항을 풀어봤는데 여러분과 약속한 진명여고와 약속한 일요일 10시부터 고1 강의가 시작될 거고 그 다음 수원, 확통 강의가 라이브로 연달아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수학팀 수학강사 홍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